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경찰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찰을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연방경찰, 그죠? 페더럴 폴리스. 두 번째는 주경찰, 스테이트 폴리스. 마지막 지방경찰, 로컬 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50개의 주로 되어 있다. 그죠? 자, 먼저 이제 연방경찰을 보면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뭐 재무부 소속의 SS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국토안보부로 바뀌고, 그죠? 또 과거 이제 1908년에 수사국이 있었는데 그게 1935년 연방범죄수사국 즉 FBI로 확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경찰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입니다. 알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사마 빈 라덴.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안보부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커졌다. 이것이 미국 연방경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 연방경찰에서 법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이렇게 대표적인 기관 세 개를 보면 이 법무부 소속의 연방범죄수사국 FBI가 있고 마약 단속국 DEA, 그죠? 연방보안관 US 마샬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재무부 소속의 알코올 담배 총기국 ATF, 그죠? 알코올 타바코 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이제 국토안보부 소속의 이제 비밀 경호대, 지금 우리는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이다, 그죠? 그래서 2002년 국토안보부법 제정으로 재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전이 되었다, 그죠? 9.16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주경찰이 있습니다, 그죠? 스테이트 폴리스 해가지고 이제 주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주경찰국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이 원체 이제 다양하게 그 법집행기관 아니면 경찰위원회, 뭐 주지사 직속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주 경찰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스테이트 폴리스 이제 50개의 주가 있는데 하와이는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와이는 특징이 뭐냐? 일단 스테이트 폴리스라는 말이 없다. 즉 주 경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경찰이 없다.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공공안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경찰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경찰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경찰, 이제 하와이를 제외하고 49개가 있겠죠. 거기 이제 주경찰청, 그리고 고속도로 순찰대 주경찰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주경찰청, 이렇게 경찰청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경찰이 우리가 말하는 대륙법께서 말하는 관청이냐 보조기관이냐 뭐 이런 형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관청은 자기의 지휘와 감독 하에 그 세부적인 어떤 이제 스테이션, 그죠? 그리고 미니 스테이션 이렇게 세부 기관, 즉 하부 기관을 둬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주로 보면 경찰위원회, 그죠? 그래서 폴리스 커미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경찰위원회 정식 명칭이 내셔널 폴리스 커미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위원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경찰위원회가 여러가지 감시, 감독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주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여러가지 경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폴리스 에이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청, 우리나라의 경찰청은 영어명이 내셔널 폴리스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경찰청이라 했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 경찰청처럼 경찰이 독자적으로 범죄 문제를 예방하고 진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 하이웨이 패트롤, 이게 이제 11개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 경찰청은 21개가 있고 21개 주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19개의 주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납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한 100배 정도, 남한의 한 100배 정도 되는 엄청난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 면적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뭐 말아봐야 8차선, 그죠? 이런 고속도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6차선 아니면 32차선 이런 어마무지한 그런 고속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 내에서 여러가지 살인사건, 마약사건, 총기사건 이게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게 그 캘리포니아주, 그죠? LA 있는데 그쪽이 굉장히 이제 고속도로가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 즉 순찰대 형식의 주 경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주 경찰국이다라고 했을 때는 디파트먼트 오브 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로 인포스먼트 에이전시, 즉 법 집행청을 하나를 두고 그 법 집행청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국, 또 아니면 마약국, 그죠? 또 아니면 뭐 세관, 그죠? 뭐 국경, 뭐 이런 걸 감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이 있는데, 그 중에 법 집행청 안에 하나의 국으로 범죄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개 국이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오브 폴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경찰국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방경찰이 있습니다. 로컬 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경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운 빌리지고, 마지막이 특별 관구 경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경찰은 거대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가 말하는 도시경찰 했을 때 LA, 처음에는 뉴욕이죠. 뉴욕이 제일 크고 인구가 800만 되니까 뉴욕, LA, 그죠? 거기도 뭐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의 도시, 그죠? 시카고. 그래서 세 개의 도시가 미국에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이제 각각의 지방 경찰 중에 도시 경찰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말하면 서울, 뭐 부산, 그죠? 서울, 부산, 그다음 뭐 인천, 뭐 이 정도 될 거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LAPD, 그죠?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그리고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그리고 시카고 경찰,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도시 경찰이다.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뭐 창원시, 그죠? 또 뭐 부천시 뭐 이렇게 또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거기는 이제 도시 있는 도시인데 그런 거대한 도시는 아니죠. 이게 그럼 거기에도 경찰국이 있다, 그죠? 도시 경찰이 있다. 거기서 LA 경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한 뭐 3만 명 가까이 되고, 그죠? 또 뉴욕 경찰 같은 경우는 뭐 3만 5천, 4만 가까이 되고, 그죠? 근데 다른 데는 보면은 뭐 한 몇천 명, 그죠? 아니면은 또 한 몇백 명 되는 그런 소규모 도시 경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에 따라 가지고 도시 경찰이 천차만별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타운하고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치안관 컨스터블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관구 경찰이 있을 때 캠퍼스 경찰, 그죠? 국립공원 경찰, 뭐 하버 폴리스 경찰,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연방범죄수사 FBI 같은 경우에 이런 도시경찰, 그죠? 특히 지방경찰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FBI가 나타나가지고 자, 현 씨가 물어 이 사건은 시를 뭐다 연쇄살인범죄이기 때문에 연방경찰이 관할하겠습니다. 딱 하는 순간에 그 도시경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한이 FBI로, 즉 연방경찰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뉴욕 경찰이 왜 우리가 수사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걸 왜 뺏어가느냐 해가지고 서로 뭐 태격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경찰은 연방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주에 대한 경찰 권한은 주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에 관련되는 범죄, 즉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죠? 또 여러 주가 걸쳐져 있는 그런 또 그 주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주간 범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방경찰 관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경찰, 연방수사기관 했을 때 이제 국토안보부, 뭐 SS, CBP, 뭐 US, CIS, IPS, 법무부, FBI, DEA, ATF, US 마샤, 뭐 재무소속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연방수사기관이. 그래서 미국은 작은 정보 지향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한 개 기관에 몰아주지 않고 기관을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마약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또 우리 검찰청에서 마약 수사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또 우리는 또 여성 청소년과를 또 만들어 버립니다. 또 검찰청에서도 또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에 관한 또 뭐 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찰청이 점점점 비대해집니다. 특히 지금 사이버 범죄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검찰도 우리도 하겠다고 하고 또 사이버 범죄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찰청이 점점점 비대해지고 검찰청이 점점점 비대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미국은 기관을 새롭게 창설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FBI에게 마약 문제를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약 문제를 전담하는 DEA를 만들어 버립니다. 또 총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불법 총기, 그죠? 그럼 또 ATF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기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것이 미국 경찰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또 정보기관, 그죠? 다 많죠. 가장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미국은 CIA죠. 자, 근데 CIA는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정보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한 정보기관이라 가지고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에서 보면 CIA하고 또 이제 FBI하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좀 엘리트들은 CIA로 많이 가고 가난한 수재들이 FBI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CIA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른 나라를 뭐 전복한다든지 또 이상한 업무를 꾸미는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 국민이 CIA로부터 개인 침해를 당한다.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 그럼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FBI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FBI가 출동을 합니다. 그럼 CIA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to be continue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왜냐? 자기들이 불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FBI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체포가 되면 자기도 연방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CIA는 항상 FBI가 등장하면 떠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이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즉,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돼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정보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찰과 이제 검사의 관계를 보면 미국의 수사권을 했을 때 수사 개시권, 법률 근거 없이 당연히 인정이 된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도 가질 수 있다. 그죠?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이 나오니까 검사도 영장으로 해가지고 체포할 수 있고, 그죠? 또 판사도 체포할 수 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찰의 영장 청구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죠?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를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여러 가지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장 없는 체포, 그죠? 또 경찰 면접, 공공장소, 긴급상황 시에 영장 없는 체포, 그죠? 그 영장 없는 수색, 압수수색, 또 동의 수색, 긴급 상황 등에 따라 가지고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 절차에서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는 경찰은 1차적인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검사는 기소, 그죠? 또 기소 유지, 보안 수사 등을 담당한다. 즉 공소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소만 유지한다, 그죠? 그리고 보안 수사할 게 필요하다. 그럼 경찰에게 요청을 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검사는 경찰에 대한 법적 조언자고 영장 청구에 대한 중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소 여부 결정에 있어서 경찰이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형태다. 이제 영국과 약간 비슷하죠. 영국의 그 자치 경찰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찰의 특징은 이제 분권함 및 작은 정보 지향 사상이다. 그죠? 다수의 법 집행기관이 존재한다. 그래서 2만 개 이상의 법 집행기관이 있다. 그래서 업무의 중복과 비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초의 도시경찰은 보스턴 경찰이고, 최초의 주경찰은 텍사스 레인저스다. 그리고 연방경찰의 창설 배경은 위조화폐, 도량형, 주간통상, 우편 사무의 증가 때문에 연방경찰이 창설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경찰은 정치적 중립, 업무의 비율, 그리고 지나친 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주경찰이 창설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찰권은 주의 권한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권이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미국 경찰의 특징이다. 그죠? 그 연방 경찰의 활동 근거는 뭐냐 해서 주관 통상권하고 과세권을 그걸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경찰의 관리 형태는 주지사 직속은 펜실베니아 등이 유명하고, 경찰위원회 소속은 조지아, 뉴멕시코, 텍사스 등이 유명하다. 그리고 법집행청은 일리노이주가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은 주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왜냐?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카운티, 군이라고 하는데, 거기 검시관, 코로나하고 보안관이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